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밝은 영혼 이철영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스폰서님하고 저희 팀하고 사실은 스폰서님이 갑자기 저를 초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초대가 뭐 써보려고 그러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초대해서 너무 영광인데 또 우리 같이 또 통합해서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는 이 통합에서 제가 사회란다. 사업 설명하게 돼서 좀 영광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또 많이. 네. 제가 이 마스크 쓰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좀 버벅거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저한테 할당된 시간 40분인데요. 한 40분 동안 어 그냥 제가 오늘 아메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저 혼자 떠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하라는 게 아니고 저랑 눈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를 모르신 분 많으시죠? 줌에도 저 모르신 분 많으시죠?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선물 주는 남자. 선물 주는 남자로 알고 계신가요? 네. 어쨌든 간 선물 주는 남자로만 알고 있고 제가 누군지 실체를 잘 모르시는 거죠? 선물 없어요. 네. 네? 내가 선물 안 줄래. 저는 제 소개부터 잠깐 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우증권 아세요? 지금은 없어졌고 미래에셋 대우로 저는 대우증권으로 들어갔다가 미래에셋 대우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지금은 미래에셋으로 바꿔버렸더라고요. 아예 대우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그곳에서 33년 동안 근무하다가 작년 이맘때 지금 은퇴를 하고 지금 1년간 아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바쁘면 40분 동안 제 생각에는 빨리 달리면 40분 끝날 수 있고 45분쯤 끝날지도 모르거든요. 45분 정도. 근데 어쨌거나 제가 핸드폰 벨을 맞춰 놨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벨이 울리면 5분 남았습니다. 네. 벨이 울렸는데 왜 안 꺼내냐 하지 마시고요. 5분 남았어요. 네. 우리 여기 1997년도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할 무렵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IMF라는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위기가 왔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였잖아요, 그죠? 국가적인 위기였고 거기에 관련되는 회사는 굉장히 이제 본인들도 힘들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별 영향은 없어서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불안은 했죠.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은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힘든 점이나 그런 건 딱히 없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재작년인가요 벌써? 2019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에서는 2월 달, 2020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막 시작됐던 코로나 19는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여기 한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23명밖에 못 돌아가서 계속 우리 팀장님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숫자를 세내고 있어요. 숫자.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위기 속에 우리 기회가 있다고 우리가 한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문을 쓰는 거는 삼가했습니다. 못 읽을 것 같아서. 근데 이 뉴스가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청년 실업률 9%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작년에 2020년도에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최초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이 돌아가신 분보다 작다는 소리죠.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2019 코로나19도 장기화돼서 폐업률도 증가하는 이렇게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불안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고 우리 마음으로 아멘을 하자고 전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시나요? 아직도 아멘 아직도 아멘 하냐? 너무 늦었어 그러죠. 예. 안 웃겨요? 반응이 영 안 좋은데. 네. 근데 제가 오늘 아메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늦은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아메가 얼마나 우리 지금 현재 트렌드라는 게 장기적인 곡선을 가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 트렌드에 맞아 떨어지는지를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틀린 말이 있으면요, 손 들고 가만히 계세요. 네. 우리 트렌드라고 그러면 우리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 작년도 트렌드 코리아 2021에 이런 10가지의 키워드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10가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5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운, 자본주의 퀴즈, 휴먼 터치, 거침없이 피보팅, CX 유니버스라는 키워드 5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 코로나가 이제 터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죠? 면역이나 이런 데 건강에 대한 내 건강 지키기가 너무너무 이제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막상 모든 헬스장이든 뭐든 다 문 닫아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19년도에 2030 세대들이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들 60%였대. 근데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이제 사람들 운동을 많이 못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히려 모여서 하는 운동은 이제 못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등산 관련 인스타그램에 숫자 올라오는 것들이 300만 건이 넘었다 그러고요. 파도 서핑하는 인구가 최근 5년 동안 4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90년대생들이 골프를 되게 많이 이용한대요. 골프장 31.3%가 90년생들이 골프를 열심히 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변기 같은 거 뭔지 아세요? 여기 뭐지? 룰루 레몬인가? 예? 어쨌거나 저게 독일 옆에 왼쪽에 있는 건 알겠죠? BMW. 굉장히 독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잖아요. 그죠? 이게 2020년 8월 달에, 작년 8월에 이 비대같이 생기는 이게 그러니까 명품 요가복이래요. 근데 이게 5조가 많대. BMW보다. 이 상상해 가세요. 이 요가복 팔아서 BMW 자동차 저 큰 회사를 시가총액으로 5조가 많대요. 근데 그 전부터 좀 차이가 있었냐? 그게 아니고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BMW 24조가 높았대요. 그럼 뭐야? 30조 가까이가 올라갔다 소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운동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곧 운동인 시대에 운동을 왜 해요? 그죠? 건강하려고.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아메에서도 사실은 다다음 달 10월 달에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운동할 수 있는 25센트 라이더가 나오죠. 또 뒤에 또 이야기 더 나올 건데요. 일단 여기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거 아세요? 플로킹? 이거는 어떤 환경 운동의 하나인데, 우리가 사실 길거리 뛰거나 할 때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거든요. 엎드려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왜 자체적으로 굽히는 동작이나 스쿼트 동작이나 뛰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게 환경과 관련된 스웨덴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북유럽에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운동과 같이 건강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그거라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 2020년 2월 달에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검색하는 용어를 급증하게 됩니다. 급증.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각 기업 이윤만 추구하면서 어떤 지구에 해가 되고 그런 기업은 아예 불매운동까지 벌리는,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환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필환경 시대를 빠르게 가속화시킨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제품의 어떤 소비의 본질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라는 게 지금 2020년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환경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지만 어떤 작년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피부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그렇고 사람들이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가지게 되고 소비자들이 환경에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기업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막 발벗고 나서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 리서치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우리가 물건 제품을 선택할 때 판촉 같은 그런 행사로 이제 할인해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안정성이나 품질과 같은 어떤 제품의 근본적인 요소를 더 받아들인다. 그리고 안전한 제품을 찾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환경, 안전 이 세 박자를 다 완벽하게 맞추는 제품이 아메이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건강기능식품 드시죠 그러면 밥 잘 먹으면 된다고 안 드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아메이 제품 안전성과 품질이 높은 특화된 아메이 제품을 먹으라 그러면 난 비싸서 가격이 너무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먼저 우리 아메이 제품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할 라이프 디자인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선물 있다 해야 되나? 아메이죠. 아메이 63년째 그런 제품을 만들어 온 아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가치는 그대로잖아요. 원래 그대로 있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시대가 아메이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본주의 퀴즈. 여러분 자본주의 퀴즈가 뭔지 아시나요?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고 먹고 놀면서 어떤 자본주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요즘 소비자들을 자본주의 퀴즈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돈 밝히면 못 쓴다는 건 옛말이고 돈이 밝지 않으면 정말 돈 못 쓰게 되는 그런 말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내돈내산 이 뭘까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욕망에 충실한 명품 소비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내돈 내산 나만의 취향이다. 그죠? 이제 뭐 명품들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옛날에는 뭐 들킬까봐 숨기고 하지만 전혀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대하는 소비자들의 생각도 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 광고 나오면 채널 돌리잖아요. 그게 공중파 방송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화면에 우리가 TV 앞에 있고 일방적으로 보는데 TV 보는데 광고 너무 싫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됐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 생각이 뭐냐면 오히려 광고를 좀 넣어라.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제 광고는 상도덕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채널 돌렸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독자로서 시청자로서 그런 대가 지불하는 게 너무나 상도덕으로 당연하다라고 해서 일단 광고를 오히려 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광고를 넣어야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 방송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플렉스가 뭔지 아세요? 은수 리더님 아세요? 알고 있죠. 젊은 사람들은. 명품 소비를 하고 나서 은근히 이제 이렇게 자랑하는 게 플렉스래요. 그래서 노골적인 돈부림에 대해 교양이 없다거나 뭐 사치스럽다거나 낭비하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세 이하에서 18세 이하가 명품을 줘야 하는 게 48%나 되고요. 20대, 30대에서 수입차가 37%나 20, 30대에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본주의 퀴즈들이 추가 수입을 이제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젊은 사회들뿐만 아니라 다 원하긴 원하는데 최근 직장인들이 가장 뜨거운 화제는 그 투자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투자 막 이렇게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게 어디지? 어니스트 펀드라는 데서 30대 투자가
30 투자가 36%고 20대 투자가 31%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임장 데이트가 뭔지 아세요? 임장 데이트는 요즘에 부동산 뭐 분양 사무소라든지 이렇게 그런 곳에 다니면서 데이트를 한대요. 예. 실제로 30대 서울에 있는 집을 30대가 부동산 매입하는 게 32.4%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투자 동아리가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고요. 병장개미라고 들어보셨어요? 병정개미. 요즘에 군인들도 네모반에서 여기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한대요. 월급 받아가지고 병장 월급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걸 아마 그거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적인 격차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예시는 SNS 돈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고, 월급 모아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살려 그러면 근초고학 때부터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양극화 현실이 존재를 알고 자본주의 퀴즈는 불행한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큰 돈이 아니더라도 묵혀두지 않고 빠르게 회전할 수 있게 그런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미래를 방지하기 위한 돈 걱정과 더불어 더 이상 하나의 직업을 가지지 않고 N잡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N잡 시대가. 그래서 예전에는 아메이 사업을 추가 수익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 옛날에는 좋은 건 알겠는데 하지만 지금 내가 너무 바빠. 굳이 뭐 그것까지 내가 할 필요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말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찾고 있는 그런 잡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본인들 하는 일이 때려치우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다투리 시간에 단순히 어떤 소득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정된 노후를 통째로 준비할 수 있는, 통째로 해결할 수 있는 월세 같은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그대로 있지만 시대가 변화해 아메를 찾고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휴먼 터치. 비대면이 가수가 될수록 어떻게 보면 디지털의 기술에 대한 한계가 또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요즘에 비대면 시대에서 사실은 줌을 한두 번쯤은 대부분 사람들이 해보고 있는데 다들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줌이 우리가 코로나 초기 전에 또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합니다. 비대면에도 하루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넘었대요. 1,000만 명. 그죠? 크죠? 이 팬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20배, 2억 명이 쓰고 있답니다. 2억 명이. 대박이죠. 2억 명이 쓰고 있는데 불만들이 많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긍정적으로 97% 이상이 괜찮아. 우리 좀 잘 쓰고 있잖아요. 그죠? 괜찮다는 반응 오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비대면 바뀔 거야. 그러면서 약 올리지 우리한테. 뭐라고? 이렇게 되면 암웨이 사업이 엄청 문제가 되지 않아? 너희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마치 우리를 이제 위하는 것 같지만 또 속을 그는 듯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암웨이 사업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을 하죠. 지금 현재도 사실 안구감회가 5월 누적 대비 5.3%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5.3%가 별로 작아 보이는지 몰라도 1조가 넘는 회사에 5.3%는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비대면 하지만 전체가 다 비대면으로 바뀔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죠?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근무 형태가 될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같이 혼용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요 강의장에도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저 앞까지 있어서 한 300명까지 들어왔거든요. 3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새로 공사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3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지. 요 다 채우면 한 100명 가까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300명까지 채우는 이 방인데 그 딴 사람 어디 가냐? 아마 온라인으로 아마 보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더라도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같이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 위주로 특정 가능한 그런 업무는 어떤 뭐 재택근무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집단 의사결정이나 협력, 창조성을 발휘하는 업무는 시차 출근이나 거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비대면 세대가 사실은
어,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조명을 받는 트렌드가 어쩌면 언택트 기술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택트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인간과의 단절, 뭐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인간적인 접촉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언택트 기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는 이해가는데 언제까지 자꾸 만나지도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접촉을,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 따뜻함, 이런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공감 능력을 따뜻한 휴먼 터치인데, 기술이 주는 편리함 이면에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외롭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빠르게 발달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영역만큼은 인간을 대체할 수 못하겠죠, 그죠? 근데 아메가 이 사업의 본질이 딱 이런 영역이거든요. 아메 사업의 본질이 사람과의 관계이거든요. 예. 아무리 비즈니스가 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계를 자체를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메이 사업은 지금이 늦은 게 아니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오프라인 하면 어떻게 보면은 아까 2시간 걸려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가까이는 물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동에 걸리는 시간적인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 어떻게 보면 제 강의를 만약에 들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오프라인밖에 없다 그러면 이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지금 온라인 상으로는 언제나 지금도 줌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계신데, 온라인으로 송출되기 지역에 어디 있든 간에 지금 접속해서 볼 수도 있고, 지금 접속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녹화본으로 올라가면 시간이 지금 안 보더라도 나중에 또 볼 수 있는 게 온라인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불집힌 변화의 속도 덕분에 오히려 물리적 한계가 이제 한층 드러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도 비대면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줌에서 이렇게 만나서, 아까 그랬잖아요. 언택트 기술이 불면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신나게 관계를 맺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메리카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같이 있는 건 같이 자전거 타고 달리는, 같은 공간을 달리는 건 알겠지만 어, 그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자전거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네. 그래서 세계경제포럼 회장님께서 이제 이런 비대면 시대의 승산은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빠른 변화에 맞춰 변화가 가능한 자에 달렸다. 가능한지 여부에 달렸다. 생존은 적응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다음 이제 거침없이 피보팅이라는 건데, 규모의 싸움은 끝났다, 속도의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빠른 변화의 의미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빨리 바뀌었다는 소리죠, 그죠? 아무리 빨리 변해도, 아무리 뭐 기술이 좋아져도 소비자들이 이동 안 하면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소비자의 니즈가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무쌍 그들의 니즈에 맞춰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신속하게 전환하고 전략을 바꾸는 전략이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밖 다 아는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해서 한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원래 시작할 때는 이런 거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거로 전환해서 대박 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피보팅을 잘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 리얼 티어 드립이라는 것도 사실 코로나 터지자마자 피보팅을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인데, 코로나가 터지자 해외여행을 중단하고 국내 여행 중심으로 재빨리 이렇게 전환을 했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초기에는 어떤 예약 건수가 막 줄어들기로 40건 내외로 이렇게 됐었는데 2000년 8월 달 기준으로 3000건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매출도 50억,
한 달 기준으로 국내 50억까지 매출을 올린 성공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규모 규제 경제가 아니라 속도의 경제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사업의 방향 전환이나 시행력 속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패의 좌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저예산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승산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BO는 각자 한 명 한 명이 한 1인 기업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작은 1인이 모여서 큰 아메를 이루고 있는데 규모는 대기업이지만 ABO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기업으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변화에 적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3월 달에 어디 팬데믹 터지자마자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평전팀도 사실은 그냥 바로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교육이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빨리 우리 바뀔 수 있는 게 아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좀 낯설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적응돼서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남으려고 그러고 또 오프라인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무자본 무점포 그죠? 무자본 무점포로 ABO는 무자본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경제적인 리스크가 따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자영업자와 달리 부담 없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BO가 어떻게 보면 피보팅이 능력이라 하면은 단연코 세계 최고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CX 유니버스 어떤 고객 경험이 이제 가지고 이제 고객 경험이 핵심이다 하는 건데 결국 뭐냐면 어떤 고객의 불만을 개선하는 게 CS라고 하는데 그 CS를 넘어서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그것을 이제 CX 유니버스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고객 경험이 경영 전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우리 스타벅스라는 걸 보는데 스타벅스도 사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리하고 쾌적한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마이리워드 아시려면 아시겠지만 사일렌 오더라고 이런 걸 둬서 많은 분들이 이 카드인가요? 이거 빨리 주문할 수 있는 이런 어, 뭐죠? 그거죠.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앱둥이 일 알아요? 앱둥이 삼성충 뭐겠대요? 이게 애플과 삼성의 맹목적으로 중성 고객을 낮추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강력한 팬덤이 존재해야 이런 게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이 성공적인 CX 유니버스를 제대로 구축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제공하는 고객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우리 구매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와 컨설팅을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도에 발표했지만 우리가 아메이가 어떻게 보면 63년간에 쌓인 어떤 빅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면역이 됐든 다이어트가 됐든 수면, 알러지, 탈모, 눈 건강, 희생장애 지금 많은 부분이 솔루션이 다 나왔는데 이 모든 소비자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관심이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라고 이제 아마존 CEO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메이는 트렌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까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고객의 꿈 실현을 지원하는 기업 아메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객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가 어떤 기업이냐? 여러분 제 말 듣고 있어요? 아메이죠, 아메이. 네,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 추가 수입에 대한 관심, 비대면 사회에서 더 커지는 인간의 따뜻함, 어떤 빠른 변화에 맞춘 빠른 전환 능력, 그리고 강력한 팬덤으로 만들어가는 세계관이 이 모든 키워드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메이 사업이잖아요. 아메이는 이제사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아서 이제사 이제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절대로 늦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이연사 외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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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스럽습니다. 네. 아직도 암회하느냐? 뭐 이런 질문하죠. 이게 비전이야. 아직도 암회하냐 물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암회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저렇게 묻잖아. 아직도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은데 예나 지금 앞으로 암회의 본질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암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이게 이 본질이 절대 안 바뀐다고요. 어. 마지막 키워드로 이제 우리 김난도 교수님이 진심이 담긴 손길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로서 시작된 기업이 아메이고 어떠한 트렌드가 와도 평생 현역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메이입니다.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3년을 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30년을 가고 좋은 철학을 가진 회사는 300년을 간다고 합니다. 네. 이거 이상한가요? 이게 보통 생필품을 만드는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죠? 뭐 정상적이잖아요. 연기 나오고 당연하지. 이거. 그죠? 너무나 당연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생필품을 만드는 화학 공장인데 이게 암의 회사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어떻게 화학 공장이 꿀떡도 없고 이 뒤에 있는 호수는 7수예요. 7수. 물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먹고 지금 현재는 옛날에 먹었는데 지금 먹진 않지만 먹어도 되는 물이 있대요. 화학 공장 옆에. 이게 비정상이죠. 근데 아까 그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왜 이렇게 못할까요? 비용과 기술이 없는 거죠. 예. 아메이가 그만큼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75개 연구소가 있고요. 900명 이상의 어떤 과학자가 있고 1100개 이상의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자사 유기농 농장으로 4개를 보유하고 있는 정말 아주 큰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웨이라고 아메이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 국가에 진출했고 450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요. 200여 가지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창업자인 우리 제이벤 앤델 회장님과 아들인 스티브벤 앤델 회장님이 미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맡았는데 부자가 비상공회의소 의장을 맡은 것도 처음이고요. 우리 아들인 스티브벤 앤델 회장님은 2번을 역임했거든요. 한 사람이 2번 역임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 상공회의소가 뭔데?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미국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미국 경제 대통령이라 하면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을 잡다단계 그런 회사의 회장을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아메이가 엄청난 회사라는 거죠. 에디슨 어워드라고 혁신의 오사카상이라고 해서 우리 창업자인 제이와 리치가 1993년도에 이 상을 탔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스티븐 잡스가 받았고요. 2014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에디슨 어워드라는 상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아메이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기회를 제공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회를 보려면 우리가 아메이를 보려면 전통 경제에 어떻게 보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광고와 유통을 거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달려야 됩니다. 네. 광고 80% 여기에 굉장히 이제 권력이 쌓여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대체로 공유 경제가 있는데 공유 경제는 제품과 서비스와 소비자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마당,
만나게 해주는 마당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광고 유통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잠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 특이점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 참여해서 일부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방송국이 아닌데 개인이 영상 올려서 어느 정도 되면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수익을 유튜브 나눠 가지게 되고 애플도 개인이 어플 제작을 해서 누구나 자발적 참여해서 애플과 수익을 나눠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사실은 회사나 개인이 서비스 제공하고 누구나 자발적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 단순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발적 참여해서 일부 수익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아메이는 제품과 서비스 중간에 있는 광고 유통을 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면 광고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판매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온 소비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해온 소비자한테 광고 유통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35% 정도의 금액을 적립해서 많은 사람들 알린 사람한테 알린 만큼 이렇게 골고루 공평하게 공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도 유통회사가 아니고 유통회사도 아니고 광고회사도 아닌 개인이 제품 유통과 광고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아메이와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와 아메이의 차이가 뭐냐? 이 중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기업만 가능해요. 기업만. 물론 개인이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참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가능한데 아메이는 해온 소비자라서 개인이 참여 가능하다. 이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일반 제조업체처럼 광고를 이런 유명 연예인한테 맡기지 않고요. 우리 같은 ABO한테 광고를 맡겨서 아메이는 좋은 제품을 만들 테니까 해온 소비자 당신들은 광고와 유통으로 수익을 사업을 하는 기회를 잡아라.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독자지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자본 운전복 온리 시간만 투자해서 지금 현재 ABO가 한 500만 명 가까이 전 세계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메이하고 이렇게 관계 맺고 있는 게 모두가 손해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윈윈 현금 흐름을 찾았습니다. 뭐냐? 제조업체인 아메이는 회원제로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사올 수 있고요.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제품을 만들어서 사가지고 아까 500만 명의 ABO가 있다 했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소비자들이 이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요. 제조업체 재고 없다는 거, 재고 없는 것만큼 큰 게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만들면 그냥 팔리니까. ABO, 우리 같은 ABO들은 어떻게 보면 마르지 않는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내 꿈을 실현할 수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지만 그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즐기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메이는 성공하면 정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도 되고. 소비하는 사람도 사실 믿고 쓰는 프리미엄 생필품이잖아요.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고민의 시간을 들어줄 수 있는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ABO는 아메이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아메이라는 제조회사, 유통회사이고 광고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쓰는 생필품,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쓰고 오셨겠죠, 그죠? 안 쓸 수가 없는 생필품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생필품을 이런 마트에서 쓰는 게 아니라 아메이 마트로 바꾸는 게 아메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써보고 한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환불하면 되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환불해지거든요. 근데 마음에 들면 딴 사람한테 또 내 혼자 쓰면 또 나쁘잖아요. 그죠? 딴 사람한테 권유해보고 권유는 사실은 카카오톡으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카카오톡 내가 보내면 거기서 그 받은 그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그게 내 실제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잡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딴 제품이 있어. 그래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면 되고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죠? 구독해봐라. 이렇게 다시 구독을 권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은 어떻게 보면 품질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매번 구매하는 수고를 없애기 위해서 정기적인 배송을 선언하는 게 구독인데 구독을 권유를
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하면은 아메이가 좋은 점이 2회차부터 5회차부터 5%의 수익을 돌려주고요. 6회차부터는 11회차가 10%, 그다음에 12회차부터 24회차까지는 15%를 돌려주는데 이게 이제 요번 8월 달까지고 이제 그건 나중에 다시 스폰서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마트보다 150배의 차이가 이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10만 원 장바구니 2년간 쓰면 이만큼 금액을 돌려주고 받게 되고요. 20만 원 장바구니를 쓰면 55만 원, 30만 원 쓰면 82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 좀 못해가지고 뒤에 수익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스폰서님께 약간 여쭤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